미국 정부가 한국을 정책상 주의가 필요한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에 이미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지만 2달이 넘도록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우리 외교 당국의 늑장 대응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외교부 출입하는 오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 당국의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이미 2달 전에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됐다는 게 확인된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원자력과 핵, 인공지능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지난 1월 초에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우리 국내 취재진에 답변을 한 건데요. 네.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민감국가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으로 추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그리고 테러 지원 같은 이유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핵과 원자력, 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연구원들은 민간 국가로 여행을 하려면 사전 신고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미 일부 연구소는 한국을 이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목록에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핵 보유국이나 북한, 시리아, 이란 같은 테러 지원국들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네네. 한국 같은 동맹국이 들어가는 건 초유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민감국가 지정 움직임이 처음 보도가 될 때만 해도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벌어지는 난맥상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뭐 동맹국이나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런데 실제 민감국가에 지정된 시기를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때였다는 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는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와 철통 같은 한미 동맹, 이 물샐 틈 없는 동맹을 강조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답답하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민감 국가로 지정하려는 이 이유잖아요. 지금 오 기자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뭐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테러 지원 같은 이유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에 속하는지 혹시 알려진 게 있나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교 당국도 원인 파악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다만 국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핵무장 주장이 이 원인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다음 해부터 핵무장 가능성 언급해 왔는데요. 일단 지난 2023년 1월 국무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핵무장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이 외교안보 수장들을 비롯해서 국내에 퍼지는 핵 관련 논의들이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불안감을 심어줬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핵무장 논의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주시하는 와중에 12산 내란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민감국가 지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감 국가 발효일이 4월 15일까지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외교 당국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믿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처음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지정 이유는 물론이고 지정 사실조차 확인을 못한 거죠. 네, 외교부는 지난 주말에 민감국가 지정 보도 후에 한미 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해 나가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는데 오늘까지는 새롭게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배경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지정이 확정된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왔었는데요. 이미 2달 전에 지정됐다는 게 확인되면서 외교적인 무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조태열 장관의 국회 답변 들어보시죠.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미국도 관련 경위를 정확하게 배경과 경위를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없고
네, 이렇게 외교 구멍에 대한 비판이 커지니까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를 했고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에 미국에 급히 방문을 하는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정치권도 오늘 공방에 숟가락을 얹었네요. 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양당 이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두고 아전 인수식 해석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한 야당 때문에 외교적 대응이 늦어졌다.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이 무력화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네. 민주당은 여권 인사들이 주장한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관련 현안 질의를 열고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수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